사람들의 생활동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생활동선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노인들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파악하고 근데 이 예산이 나오게 됐는데 한참 이제 이전 정권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기아 현대자동차에서 마스크를 때 스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공장을 만들기 위한 단지까지의 경로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상도로 각 마을마다 이제 합의금이 내려왔었거든요.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지표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마을들은 집집마다 안마의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 합의금이 쓰였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침체되어 있는 시골 마을에 우리라도 건축물을 지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라는 취지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명의 건축부가 아니라 10명의 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쓰는 공간을 내거든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해당 필지이고 이 부분은 이제 불량동 행정부에서 경로당도 지금은 이제 공방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방조합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 상행을 하고 지금 주변을 보면 다 전방으로 건물이 있다는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주변을 보면 밀, 보리, 사철, 천만, 마을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정적인 실제 이 필지에는 노인정이 있었고 도로와 맞닿아 있는 광장 이게 갇혀 있는 대문 그리고 대문 뒤에 있는 초록초록한 그런 조경수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했고 제가 이 사진에서도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도로하고 이곳이 도심지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겠나 내문이라는 장치가 노인정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지만 저곳이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 나를 보는 생각이 그리고 주변이 초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만 늘어지니까 어떤 찾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이 철거되고 나서 주변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것들 옆에는 CC를 제작하는 굉장히 각종 모양으로 내심을 건물 후면에는 이게 레벨차가 한 1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 서서 보면 청와가 제 시야에 딱 보이는 게 많이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건물이 부서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따르고 결국에 이 새로 짓다 보면 주차 면적이라는 걸 필요하죠. 근데 주차 면적이 공용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면 마을 주민분들이 지속하는 예치구상 보면 이제 주차 라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이제 아니 그늘막이라도 설치하게 되면 마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전에 사진을 봤던 것처럼 그다지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오래된 그 연역도 확인되기 힘든 건축물이 새로 들어오는 공장에 대한 환영도에 따라서 이 기존의 건물도 지금 말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에서 그 광장의 설치 위치나 높이를 조정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 담장이 찢어져 있는 뒤에 본동의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작은 초록초록이 뭔가 이 사람 시야로 보일 수 있지 않은 높이의 담장뒤의 공간을 좀 궁금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경계에 바짝 붙어 있는 담장이 주차 라인만큼 이게 그리고 열려있는 대문 위에 큰 높이는 기존에 있던 건축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던 것
얘기를 듣기도 했고,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이 암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서로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반대쪽에서 저희가 이제 마을을 본 모습, 이 곳이 보통 공장을 하다 보면 사실이 있는 곳이라서 이 대문이 없는 어떤 관계가 사실이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원동의 건물을 들어오면 이제 정면에는 말고 이틈 같은 사이에 후정이 만약에 창계에 따라서 공간이 분할이 기존에 있었던 마지막 처마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강장을 우수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이 마당을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1층의 경계에서는 이게 계단실을 계획하기보다 운동의 건물이 2층면도에 작은 건물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과 좀 더 열려있는 오픈이 천창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있어요. 그 후정의 모습은 좀 더 구별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을 주민분들 시설이기 때문에 실은 1, 2, 3번이라고 해서 운동의 건물은 직사각형으로 2층짜리 건물, 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단층에 그냥 외곽형의 건물인데 이 1번, 2번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장하면서 경계를 지키기도 해야 돼서 문에 대한 고려를 같이 했었던 거예요. 이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쪽에 있는 담장 낮은 창이 바깥에 있는 것을 많이 별도의 출입구를 둬서 공간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면 분할해서 사용하는 제안을 했었던 게 지금은 운동시설로 잘했습니다. 이 공간을 확장하는 2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게 기둥이 있거나 기둥이 있으면 도가 지나가야 되고 그 도에 따라서 이제 청정기나 청정 조명에 대해서 저희가 슬라브 두개를 더 확보하고 설문에 대해서 보강문을 구조상으로 확보하면서 그리고 분량권들을 많이 이제 여기서 도라는 그림이 생겼을 때 아쉬운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 마을에서 뭔가 많은 선들이 주변에 있는 풍경과 그리고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시골 사람들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순한 계획을 그래서 창은 많지는 않지만 보여져야 되는 것들 후정에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열려있는 시골 마을에서의 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련동 세가구지 이게 원주민 마을의 새로운 곳이라고 저희가 수서역이라는 곳에서 성남 쪽으로 40년 정도 원주민들이 30-40가구씩 살고 있는 원주민 마을이 도시가 이제 확장하면서 집단계획에 의해서 규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이게 비슷한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집단위 계획과 집단위 계획이 아닌 곳에 대한 건축의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 계획이 많이 달랐다는 것에서 이 건축물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있는 곳이 저희 사이트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원주민 마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집단위 계획, 도시가 확장되는 곳이거든요. 이 사이트와 가까운 쪽에 일부 공동주택이 있지만 앞에는 랩을 할 수 있는 전용도로 실제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는 담장에 설치할 경우가 최대수 제한이 가능합니다. 지하층의 계획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마을에서는 좀 재밌었던 건 원주민 마을에서 6m, 최소
3m, 지금보다는 고속이 지금 진간이 계획보다는 실제 진간이 계획에서 만든 8에서 10m가 결국에 한 피트의 건축을 살 수 있는 값수가 많아서 값도 나오는 사람들이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마을에 주차 대수가 그때는 그때 법규로 대진에서 해결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이 나름의 서로의 협의에 의해서 주차를 이 앞에서 봤던 가로 구역 같은 건축물만 주차의 모습을 보이는 예쁜 건물들이 여기는 세월에 의해서 통화된 담장도 있고 오래된 경수가 마을을 만드는 집집마다 시대를 좀 반영했던 그 담장에 대한 소리나 담장에서 조경수와의 관계, 출입구의 높이, 출입구의 문양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로를 재밌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일반 건축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공공부에서 여기는 대지가 100평에 건축 50%, 공용률 100%의 땅이 있습니다. 보면 정남 방향으로 해서 마당 1층에 필요한 만큼 50%의 건축 위에 이게 1층은 어머니가 살고 2층은 각각 자녀가 사는 집인데 독립적인 공간을 주면서 도심지에서 외부 공간을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옥상 정원은 엇갈려서 해보면 좋겠다. 마을의 경계이긴 하지만 아까 나선님 시설에서처럼 한 발 누른 담장이 상적인 곳에 있는 담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담장 안에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바깥쪽은 주차장이긴 하지만 저기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마을 표현으로 들여다보고 그 문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이 바닥의 패턴은 건물 주변으로 따라가다가 분지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남성부 주민으로서 그렇지만 경계에서 건축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 공사를 할 때도 디자인이라는 게 항상 시설로 보여줍니다. 공사할 때는 항상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 경계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있던 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경계점이 보시는 것처럼 1층은 노부부가 사는 집이어서 2400여 정도의 단순한 형태의 평면이라고 하면 2층은 이런 현정고의 문화지나 다락과의 관계를 고려하다 보면 공간을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고 실제 쓰는 바닥의 면적은 아파트와 비슷할 수 있지만 부피의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피의 건축은 주변에 있는 산이 사시사철이 바뀌는 외부의 주변물이 바람에 흘러들인다는 장점이 서로 엇갈려 있는 외부 공간은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서로가 있는 공간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서초동 151호라고 변호사 사무소의 사업입니다. 이 건축 저희가 대지 경계를 보면 앞에 보이는 30도로의 아주 중국의 도로 한쪽 도로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면 한 16km 정도 되는 조금 폭에서 한 2.8m 차이가 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2.8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면에 있는 좁은 3m 도로에서 업무법인 사무소로서 주차 신마가 써야 되는 요즘은 해야 돼. 이제 위쪽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공사기를 포함하는 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도로를 봤습니다.
공사가 없다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작업을 보면 지금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2.8m로 현황을 파악해놓고 이제 결국에는 지하차와 지상주차를 두 대로 어떻게 넣을 건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실제 낮은 쪽에서는 지하 1층이 되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의 주차 두 대를 보더라도 지상 1층으로 올라왔을 때 지상 1층 쪽에 주차 두 대를 사이 공간이 이제 복도와 같은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서 어떤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이 양쪽에서 주차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코가 있을 때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건 이 대지 내에 살 수 있는 건축물의 큰 덩어리를 주차 면적만큼 빠지는 것과 정길 조이에서 날아가야 되는 건축물을 하고 코어의 위치는 오히려 산수처럼 건축물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 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전층이 열려있는 것으로 아까 2.8m 정도 다운되어 있는 레벨에서의 주차가 진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급에서 진입되는 주차가 2대씩에서 이 4개 주차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실제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데 연계가 되면 잘하는 혹은 사업과 같은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이 벽 뒤에 있는 그리고 일부 얻을 수 있는 외부 공간을 구경가에 이런 것들이 공간을 찾으라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통공사를 하거나 문제 있는 건물의 전략들과의 관계를 보다 보면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자와 상의를 결정을 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CIP라는 이제 가시설과 그 앞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라는 마감이 이제 우측에 보면 한 4m가 조금 못되는 4m가 조금 못되는 시멘트 블럭에 미장을 하는 것과 기초가 노출되는 이 시대가 너무 다른 분량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그릴 때 이게 현황 파악이라는 건 항상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지금도 경험이 많이 들었지만 더 경험이 부족할 때는 뭔가 과도한 설계를 했는데 현황에 대해서 분석이 덜 돼서 그냥 실물로 모든 걸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과 현장을 파악하고 나서 도면을 어떻게 결국 그게 도면이 어떻게 현장에 대입되는 것과 있었는데 저한테 인상적인 점에서 공사정보입니다. 이제 이쪽에 보면 시설된 콘크리트 광장이 있고 우측으로 보면 사람 머리보다 높은 높이의 콘크리트의 기소가 있는 상태에 위험한 게 시멘트 블록이 얹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쪽 이 오른쪽에 넘어가면 이제 한 반개층을 떨어져 있는 건데 레벨차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게 무리한 구조를 계획하기보다 여기에서 오픈에 되는 표현들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서 이게 타설을 하면서 킹 콘크리트에 뻥을 쓰고 그리고 수목을 하다 보면 레벨점들을 표현해 놨고 그런 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청소를 했던 것도 생각합니다. 실제 이게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진동이 있으니까 반대쪽에서는 텔이 가 있는 구간이 있어서 이 보강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그냥 익숙한 재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품질을 높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지하층을 하거나 지하층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구조에 익숙함은 일단 철고 지하층을 파게 되면 일부 흙막이나 CIP 혹은 마이크로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예산에 맞추거나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하는데 이게 항상 철공 콘크리트하고 관계를 맺었었던 게 이게 지하층에서 올라오는 구조체가
잇몸이 드러나는 구간에서부터 다른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 층과 층은 바닥과 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배관으로 이제 공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공정들을 최대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생각을 하게 철근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시스템이 유로폼입니다. 근데 유로폼 안에서도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느 현장 같은 경우 유로폼 안에 송판이라는 방판을 넣어서 그냥 들을 수 있고 그 예산이 덜할 때는 이제 유로폼 면에 발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유로폼 면에 이제 기존 건축 주변에 있는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고압으로 살수하는 시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현장과 같이 앞에 보관한 정으로 소개되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라는 단순한 구조체에서 후반을 어떻게 주는 거냐가 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반영되는 것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만이 아니고 건축에서 사용되는 손잡이의 모양이라든지 페인트 칠을 해야 되면 색깔 혹은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난간이 현장에서 만들다 보면 구조해야 되는 작업들이 노출을 할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이 다른 공정이 그만 건축물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덜 치장하면서 어떻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요. 실제 이 감자 내부에 들어오면 대지가 협소했기 때문에 실제 작가 사진을 보는 걸로는 아 이게 철판에 어떤 난간이 설치됐구나 이긴 하지만 이 철판이 실내로 들어오기까지는 원숭이가 널뛰기라듯이 철판을 도로에 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많아요. 이건 현장에서 판단했던 거긴 한데 최종 그 실시설계 도면에서는 이 철판을 다 보장을 하는 걸로 얘기했다가 보장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분석을 하는 작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댐 작업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보장을 할 거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댐 작업들이 그다지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건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고 시장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건축주만 협의가 되면 이런 것도 보면은 보장이 꺾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돌고가는 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건축주도 최종적으로 이게 9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지고 좋겠다 해서 이런 댐 작업들도 보여주고 실제로 인프로철판과 같은 난간을 그냥 그대로 쓴다고 하면 코드 넘버 같은 것도 원래는 없는 무절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 놓여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이렇게 적용돼서 체크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현황에 대해서 변경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피톤의 스펙이 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자기의 습관을 어떻게 입힐 건지 이런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크진 않지만 서초동이라는 비싼 땅에서 작은 외부 공간이 있으면 대단실에서 울리는 전화통화가 아니라 한바닥이라도 나가서 통화하거나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최상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로폼의 우측 콘크리트 얘기하지만 친 철판의 난간이 북쪽으로 1.2m거든요. 필요한 조명기구는 스펙북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공간에 어울리는 게 모델링으로 고민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결국에 이게 20년, 30년 쓰는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생 내부에서 바라보는 건데 저희가 근생을 하다 보면 실제 특정 다수가 쓰는 공간이 아까 소장님이 하셨던 작업처럼 회사가 6에서 8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작업하다 책상 배치라는 거죠. 저희가 소비하지 않는 작업 중에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그냥 놓여져 있는 전용 공간에서 어떤 걸 할지가 쉽지 않긴 한데요. 저희는 이 계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까지 많은 걸 고려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바깥에 보이는 것들
창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일을 하지만 창 바깥에 보이는 풍경, 도시에서는 소통이 크게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들린 생활시설에서 일들을 많이 하는 곳에서 최소한 그거를 고려한 계획이 책상 배치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이제 정해져 있는 위치에서는 기존 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뒤에 있는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지어놓은 계단을 시스템에 감정이 높고 또 어떤 하나의 액자리과 그 공간이 되게 신기했을 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가 필요 없는 곳이어서 장애인 주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전자블록에 대한 하겠고 그러면 넓은 폴에서 잠깐 앉거나 혹은 화분 같은 걸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걸 골조에서도 고민해서 옥상 정원이 있다고 하면 이 정원에 대해서 벽돌에 대한 폭포는 어떻게 이거는 저희가 포항동에 설치 미술을 하는 아내분과 사업을 하는 이제 건축주 젊은 신혼부부의 집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올라가는 데가 항상 건축주가 땅을 사고나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이 길 따라서 올라가는 어떤 시퀀스에서는 항상 있고 그리고 우리 대지가 어느 순간부터 좀 간단한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는 안과 바깥을 통과하는 중단을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의 문제로 바깥쪽은 이제 외단열 시스템을 정하고 외단열 시스템이더라도 주변에 있는 건축을 위해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특정된 제품에 어울릴 만한 샘플을 보고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실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건물에 더 접근하고 실제 이 건물 이쪽으로는 서축이 있고 서축 위에 건축물들이 위험하게 올라와 있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이 서축 위에 있는 건축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공간을 상당히 크게 있었는데 이 건축물의 손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는 게 중요했어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도대체 이게 레벨부터 기존 건축물의 모양 뭐 하나가 맞는 게 없는데 기준점을 잡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초반에 지금 평면도와 같이 보면 전면은 그냥 조정한 돼지 모양이 맞는 예각이 있다고 아까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원주민이 오르내리는 막다른 도로에서 우리도 내부 공간의 질을 높이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생활 공간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까지 준비해서 이 돼지 모양대로라고 하면 결국에는 90도가 되는 건물이 평원도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안 써본 부선을 여기서 한번 적극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현장을 가서 보면 이 뒤에 있는 목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게 앞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다고 보니까 이 필지하고 뒤에 있는 일단 그리고 우리 건축에 대응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서 누르는 출구가 좌측에 있는 방식입니다. 우측은 분리생활 시설로 들어가는 작은 근생이 우측은 현재 지금 이제 꽃집이랑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현관문을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작은 방이 계단으로 크게 올라가야 중간 창이 보입니다. 그 합리적인 계단에 의해서 각 층마다 어떻게 보면 층마다에 깔 수 있는 부분 층마다 이게 공간을 분할을 합니다. 1층은 현관과 근린생활시설 2층은 2층실 3층이고 3층은 주택 공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4층은
옥탑층 같은 한옥상이라는 곳이 수직으로 늘려놓은 건축이에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 그 부침실과 취미 공간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순환 가능한 동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슬라이딩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예술인의 삶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같아요. 반대쪽에서 본 이 가구가 있는 가벽의 역할을 이게 또 자녀가 만약에 하나라도 생기게 되면 벽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걸 고려해달라.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반대쪽 주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조금 고려한 선에 의해서 주택 내부의 공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의 공용물 평면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식당, 주방, 거실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바닥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우리가 국민화와 이 사람들에게 채광이나 생활 그 관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는 건폐율상, 용적률상 가능한 3층에도 외부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채광도 가능할 겁니다. 실제 조경이 있다는 것을 주는데 마지막으로 대형 빌라 이미지는 2002년도에 개발업자에 의해서 용적률 하나치로 8세대가 살고 있는 이율적인 대형 빌라. 근데 건축물이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건축물이 땅을 사고 처음에는 건물을 땅의 모양이 생각이 좀 계획이 잘 그런 것들을 해치해야 되는 거를 다시 예수선이나 증축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좀 처음부터 제안을 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충분히 이 건축이 땅의 모양을 이해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선을 제안을 주변은 격자치기의 어떤 보고가 도시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우리 페이지 주변으로만 섞여 있는 것들이 거부감이 있거나 오히려 이 큰 대로의 격자치기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주변은 어떤 그 세월이 지난 풍경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대로를 따라서 어떤 보고를 내려오다 보면 건축물들이 얼핏 보이는 것들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건 원래의 볼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게 기존 건축물이 결국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 기존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했었고 그 다양하다는 건 기존 건축물로 재해석하는 기존 건물을 보면 이게 외벽에 있는 볼 타일 그리고 시대가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런 방과 같은 부분이 그리고 거실과 방인데 이게 실내 용도와 맞지 않는 창이니 그런 것들이 점검되다 보면 건물의 가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로 같은 게 인면으로 표현되니까 인면으로 표현된 실을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보여집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대형 빌라 이동은 제품의 건폐율 다들 채우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처져 있는 실내로 쓰고 있는 그것과 그리고 저희 계획상 불필요한 전국 북쪽의 발코니를 해체하고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중축을 하는 걸로 제한했고 중축된 거 외에 주인 세대가 사는 외부 공간을 상용하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8세대가 가득 차 있는 저층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도 주택 내부를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현 수요에 맞는 게 뭘지 생각하다가 이제 용도 변경이 있다. 용도 변경에 의해서 기존 건물을 놓고 봤더니 저희가 천정을 뜯어보기 전에는 이것보다 천정보다 못하고 생각해요. 이분도 그 시공 건축가 시공을 했던 분에서 이 덕후집을 합리적으로 쓰는 걸 알았던 거예요. 천정을 떼고 나서 천정의 구조가 한 70mm 정도 최초에 저희가 실수 설계를 허가받을 때 그거보다 200mm 설계를 그렇지만 이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보다 가능성이 많고 오래된 현장에서 이제 칠했던 타일 마감 지금은 떨어져서 이제 빼서 없지만 이 콘크리트 강성을 화강성을 빼고 나니까 대단실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층에서 바깥에 창을 열기도 힘들었던 세대 같은 경우 오히려 코너에 은생을 둬서 인대할 수 있는 건축물 일부러 보존하게 됩니다. 101호, 201호라는 경우 101호, 102호라는 관계에 있어서 부족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창들이 이제 저층에 있었던 거고 용도 변경을 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은생으로 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입구의 대형 빌라와 같이 우리가 건축물의 주축 입구라는 건 항상 중요해서 현재 이 사진에는 보이진 않지만 건물 주축 입구로 들어가면 대형 빌라 뒤에 실내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구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현재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부족한 만큼의 해놓는 문제거든요. 돌 마감을 빼놓고 나서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한성을 주기 위해서 찍기는 하고 장가 사진 찍을 때는 없었지만 볼드한 채로 이 공이라는 우측에 있는 단독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사진과 같이 현관문이 열고 나오면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위험했던 것을 의회에서 줄이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본타일 바닥에 콘크리트 마감 성능에 작동하지 않은 센서를 개선 그리고 이 폴리싱 난간에 대한 결정이 조금 더 단순하게 세대 수가 복층 세대가 되면서 현관문이었던 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 두개를 뒤에 보시면 경정장 보면 이편에 이제 경정 이 계단실을 이루는 좌측에 한 세대, 우측 한 세대, 한 세대에서 세 세대가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크게 근린생활시설이 생기고 좌측에 있는 한 세대는 복층의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실의 용도에 맞게 높은 천정부가 있는 곳은 식당이 되는 겁니다. 불법으로 막혀 있었던 천정은 옥상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2학년들 원서가, 네. 준아, 주영아,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궁금한 거. 주택 수업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에 다양한
도시 구상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성격이 이런 부분을 다른 친구들이 주택을 네, 지금 2학년 1학기 네, 주택 맞추면서 이 건물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면적이 있었는데 가운데 펑크에 있는 분쟁을 검토는 하긴 했지만 계획상 면적을 이제 충족하기가 좀 힘들어서 중요한 거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을 쓰기 위한 전용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계단식과 같은 공용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걔네들끼리의 조합이 일단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은 지하 2층이 지상 4층이기 때문에 중정과 같은 곳은 아니긴 하지만 건물이 지붕으로 덮여 있으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지하 2층 하기가 힘드니까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DA 공간이 만들어서 이게 통풍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전용 면적이 다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우리가 외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중정과 같은 DA 외부 공간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사지에 시골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이 그냥 우리가 상상한 것만 클라이언트의 요구 조건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구 조건 안에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정말 전용과 공용 레벨 차에 의한 주차의 진입 그게 설계 초반에 정리됐거든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그거를 잘 정돈하려고 노력을 되게 제한이 많아요. 제약이라고 넓이 좁은 길지 넓이랑 제약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50평 안에서 우리가 보통 지역지구라고 해서 이 땅들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도심지의 건축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걸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항상 건축을 디자인은 너무 좋은데 이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규모를 검토하고 거기 안에서 필요한 구상, 주차라든가 엘리베이터, 계단식 그런 것들의 배치와 면적에 따라서 전용 면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학년 1학기를 떠나서 건축을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많은 공간들을 다 보고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줄자로 정말 궁금하면 줄자로 제거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교육연구실에 폭이 있을 거고 병원에서 쓰는 폭이 있을 거고 혹은 이런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에서 공용의 폭이 있을 건데 모든 걸 다 일정하게 하기보다는 법규에서 정해놓은 최소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폭과 천정고의 높이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서 원하는 마감이나 재료는 또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해보면 좀 더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사람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네, 교수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앞에 되게 큰 사무실에 있었던 프리 방식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 여기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필통 인간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어제 처음에 둘이 어떠한 고민을 하다가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쓰시는 건데 그게 중적인 것 같아요. 재료를 중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X감이나 V감이나 빛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살펴서 적어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실제 주거 작업을 하셨을 때 과감하게 많이 했어요. 실제 콘크리트를 주거에서 쓰셨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페인트를 바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주거 공간에서 이렇게 불성이 나타나는 실내색을 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좀 많이 돌았는데 어떤 이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 때 그런 불성을 출시시키거나 다른 컵이나 이런 공간 어떤 해석을 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구가 저희가 그냥 되게 중요하고 싶고요. 저희가 하고 싶고 건축주랑 협의를 하다가 건축주의 성향이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인데 내부로 노출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건축주는 아주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사적으로 대화하거나 보여주는 이미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설계의 큰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다른 작업은 저희 그게 유료동은 내부에 마감이 소방도 마감이고 있잖아요. 근데 유료동 건축주는 내부 마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렇게 시음할 때 그때 건축물과 위해서 힘을 보니까 이게 내부 노출을 해야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선거 소방공 같은 경우는 안과 바퀴 철근 중단 그냥 간단한 박스 같은 건 원하는 그래서 예산상 중단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니까 조금 그렇지만 이게 공동가치가 달라져야 비용이 있어서 이건 선택이에요. 건축부가 간단한 건축을 하고 싶다고 처음에 제안을 했던 건 안 하고 제 건물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시공성이라든가 예산 이게 문제가 될 때면 어디를 노출로 할 거냐 제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전 일단 건축주한테 안쪽에 마감했을 때 레퍼런스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던 거. 그러고 나서 바깥에 마감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외단열 시스템이면 스토라는 제품도 있고 핑믹스라는 제품 풍년은 드라이피트의 어떤 뭉칠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색깔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게 연역도 한마디 상태에서 쨍한 백색의 건축보다는 좀 더 스며드는 건축이면 좋다. 사진과는 조금 색감이 다르고 그 질감의 표현이 디테일한 사진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게 알갱이들이 박혀 있는 건물이 조금 더
주변에 꽂히는 건축. 근데 이 건물은 일단 내부를 노출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도면을 그릴 때 이 돌아가는 곡선 와리도 다 그렸고, 원래는 이 와리가 300와리가 안에 코팅압하는 공기를 붙여서 이 밴딩된 것처럼 보였으면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어요. 노출형 못해요. 그것만 쓰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델링을 좀 잘못하면 똑똑 끊겨져 보이는 원형의 그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되는 거를 판단을 하면서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 라인도 미하게 부분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굳이 속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 라인도 수한 라인도 한 6장 지나서 한 라인 정도가 보였으면 했던 거예요. 여기 라인이 생겼지만 그게 건축적으로 타협점이었을 결국에 건축자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 간을 많이 얼마나 재밌죠. 네. 그 혹시 질문 학생 중에 더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까 충분히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저는 재밌는 게, 그 두 번째 밤에 유런동에 제가 그 지구단위계 지역 내 2년 동안 살았어요. 지나가다 집을 봤습니다. 지나가다 봤었어요. 그 유런도가 바로 가까이 근처 사진 중에 나오는 집 중에 하나 살았기 때문에 잠깐 살아가지고 자주 봤었고, 저는 이제 아까 재밌게 들었던 게 이제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재료 사용했던 게 눈에 많이 보였었고, 근데 외부 공간 쓴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보였고, 첫 번째 거도 인상 깊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되게 외부에, 그러니까 그 농촌 지역에 시골 지역에 있는 거에서 선에 내부들이 안 들어오게 하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인가? 이것도 흥미롭게 봤었고, 뭐 여러 가지 다 재미있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많긴 하지만, 근데 아까 최종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흥미롭게 들었던 얘기는 스타일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러니까 필동의 스타일 얘기하실 때 그거를 얘기하면서 어떤 중간에 얘기하셨냐면, 이제 그 계단, 철판 계단을 하면서 과정을 남기는 거죠. 거기를 마감칠하지 않고 과정을 남기는 것도 언급하면서 얘기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출을 계속 남기면서 하는 거에 되게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 것도, 그 아틀리에 건축가들 만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렇게 많이 할 때,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코멘트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같은 땅 위에 나름의 또 사무실 내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철판 난간에 대한 부분을 짜는 방식,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어떤 재료를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능한 것이 칠하거나 그걸 좀 안 나온 구간을 좀 더 포장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에서 더 이상 가공하지 않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에서부터 이게 계속 협의라는 게 중요해요. 저희 현장 컴퍼니에서 보면 여기 계속 노출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역삼동의 높은 생을 그런 걸 보면 이게 지상 크게층용도 올라와 있는 건물이면 외벽이 다 이렇게 노출. 이게 건축분들은 다 이렇게 정면으로 주시고 하는 가운데 시공에서는 이게 이 콘크리트라는 게 얼마나 압이 강해요. 이게 그 지지하는 걸 어떻게 하냐에 시공성이 좌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이 됐을 때 이게 큰 일로 나와요. 이게 오르면서 보고 싶지 않은 그 배울고기를 잘라내고 면 처리를 해서 그럴싸한 콘크리트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는 그건 치장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잘 만들려고 하면 공사 과정도 있고 슬러브 값이나 그리고 대근들의 스페이서 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뭔가 덮여지는 거는 그래도 수정이라는 걸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뼈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뭔가 자꾸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비를 받지만 감리비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죠. 목소리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보면 저희 사이트 아까 배우는 여기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여기가 보면 지금 해가 없어서 그런데 해가 있으면요 이게 결국에는 까맨 자국에 음영이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그리고 난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노출을 하는 도로철판의 난간을 깨끗하게 보는 뒷다 보면 호흡 온도가 돼요. 이 도로철판의 호흡과 무슨 더 열이 식는 속도가 달라서 밝거든요. 그래서 이 와리를 뜯어갈 건지 뜯어갈 건지에 따라서 분량도 보여주는 거예요. 서초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그냥 정말 깨끗하게 보여주면 이 자재가 수급되는 과정까지 이거 마감이니까 그런 것도 마무리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모두도 만족스럽게 항상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공사와 일을 하면 그거를 크로스 체크해주는 시공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한 시공사가 잘못 가져와서 하시고 근데 그 상황이 서로 불편한 걸 하니까 오히려 저희는 계속 이제 매뉴얼처럼 자꾸 이제 이거를 보다가 이제 서초동을 보면 상당히 거칠지. 없어야 돼. 여기서 그게 어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질문 없으면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